삭막한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나무들. 하지만 나무는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병들거나 고사할 수 있는데요. 거대한 크레인을 타고 도심 속 나무를 살피는 사람들. 병든 나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높이입니다. 나무가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게 가지치기를 좀 해주려고요. 지금 작업 환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수목 치료 기술자는 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수목 치료는 수목 방제, 역가 수술 등 위험 수목 제거를 하는 수목을 관리하는 직업으로서 아파트 관리나 가로수에 등을 치료하는 기술자입니다. 보통 나무병원에서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해 중기 예방 및 치료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수목치료 기술자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 같은 수목 진료와 외과 수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장비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지치기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자, 수목이 통풍이 잘 되니까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굵은 가지 같은 경우엔 톱을 이용하기도 하죠. 하나하나 가지를 잘라내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한 그루 작업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작업, 전지 작업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수종에 따라서 작업 기간은 많이 유동적이죠. 뭐 보름씩 걸리는 데도 있고요. 보통 가지치기 작업은 나무가 무성한 여름철에 많기 때문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나 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고사되거나 갈변된 가지를 우선적으로 쳐내고 빽빽하게 밀집된 가지들도 쳐냅니다. 작업이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저쪽으로 붙여줘요. 더 세심한 작업을 위해 위치를 바꿔가며 작업합니다. 이게 인지선이거든요. 이 인지선에 맞춰서 이 일정하게 이렇게 전지를 해줘야 이게 나중에 상처가 아물어서 이렇게 봉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걸 이렇게 상태로 길게 잘라 놓으면은 이 부분이 썩어서 계속 나무가 썩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지를 잘못해 가지고 나무가 썩어들어서 외과 수술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나무가 상하지 않게 가지를 자르는 것이 관건. 일반적인 조경이 나무를 예쁘게 다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수목치료에서의 가지치기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만 제거해 나무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15m) 크레인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장비를 챙기는 종진 씨.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가지치기는 다 끝난 건가요? 네, 가지치기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또 다른 현장에 외과 수술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에 수술을 한다고요? 지금 이 부분이 가지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이 여기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부패가 진행되고, 그래서 이 부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에게 메스가 있다면 수목치료 기술자에겐 전기톱이 있죠.
수목외과 수술은 보통 부패된 부위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두면 나무 전체가 썩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손길이 무척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 형성층이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건들지 않고 이 부패 부분만 정확히 걷어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톱과 손도구를 교차로 사용하면서 부패돼 푹신해진 부분을 전부 긁어냅니다. 힘과 섬세함 모두 필요한 작업. 마치 진짜 외과 수술을 보는 것 같죠? 양종진 씨가 수목 외과 수술을 하고 있다. 부패 부위를 오려내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제거를 해야 다음에 이제 습기나 이런 거에 강하게 견딜 수 있고요. 딱딱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긁어내는 종진 씨. 부패 부위는 스펀지처럼 이제 푹석푹석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연갈색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이제 단단한 부분이에요. 나무로 하면은 이 부분까지 이제 다 긁어서 작업을 했으면 그래서 이제 살균 처리하고. 썩은 부위를 긁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 부위에 뭔가를 뿌리는데 이건 왜 뿌리는 겁니까? 지금 뿌리시는 건 뭔가요? 에탄올이거든요. 살균 처리하는 거예요. 살균 작업을 한 후엔 충분히 건조해줘야 합니다. 이제 끝났나 했는데 뭔가 반죽하기 시작하는 종진 씨. 인공은 숲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로 나무에 붙일 겁니다. 외과 수술 후에는 햇빛이나 빗물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인공수피를 발라줍니다. 이거 방수 처리 작업인데 이 방수 처리 작업 끝나면 그다음에 외피 작업, 인공 수피 작업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의뢰한 고객분도 꼼꼼한 작업에 만족한 듯한데요. 인공수피는 보통 나무 껍질과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집니다. 미관을 위한 것도 있지만 부패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수분이나 습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재료가 뭐예요? 꿀꿀가루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뭐 혼합해가지고 실리콘은 방수 처리하는 거고요. 수목 이제 외프이 작업하려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목외과 수술은 작업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심하게 상처가 생긴 나무도 다시 되살릴 수 있어 그 보람도 더 크다고 하네요. 마무리 작업 끝났을 때 항상 주의할 게 이 형성층을 덮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다치거나 상처를 입으면 이 부분이 또 썩거나 부패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업이 다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항상 이 형성층을 덮지를 않고 이제 외피 마감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수목이 점점 성장할수록 이 부분이 성장층이 수목을 덮어서 이제 완전히 상처가 아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이 병든 나무도 더 건강하게 자라나겠죠? 과거에부터 조경이나 방역 소동화 분야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입니다. 2018년도 6월 28일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나무의사는 어떤 수목, 나무에 대한 진단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기준으로 해서 수목치료 기술자는 예방 업무, 그 다음에 처치 업무,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게 이 나무제도, 수목치료 기술자 제도입니다, 지금.